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 수업이고요.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디시전 트리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실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요. 디시전 트리 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그거 구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이제 타이타닉 예를 한번 들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 그리고 케그 컴페티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를 한번 직접 구현해 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사이킨런에서도 디시전 트리를 제공을 해요. 사이킨런에서 제공한 디시전 트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구현해 보는 이제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좀 우다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그냥 PPT 띄워놓고 설명하는 것 위주로 이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이제 양옆으로 띄워놓고 양옆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뭐 따라치는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과제 내드릴 거니까 또 이제 마찬가지로 실습 진행했던 내용들 과제로 제출하라고 과제 내드릴 거니까 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타이타닉 데이터셋 그리고 케일 컴페티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은 저번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 때 들어드린 대로 타이타닉 탑승자들의 정보가 주어지면은 그 탑승자들이 생존했을까 생존하지 못했을까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셋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글은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케글 혹시 아이디가 있다 하는 사람? 케글 아이디 있다. 없다. 케글 아이디 없다. 네, 대부분 없네요. 근데 케글 들어봤다. 처음 듣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케글은 좀 데이터 분석 분야, 이제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좀 유명한 사이트인데요. 데이터 분석, 뭐 머신러닝 대회, 이제 코드 공유, 데이터셋 제공 등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컴페티션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을 위한 이제 학습용으로 올라온 그런 컴페티션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계속 마감 날짜가 없는 이제 계속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컴페티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 컴페티션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 이 타이타닉 컴페티션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타이타닉호 탑승자 정보로부터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이제 그런 대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래 화면처럼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kaggle.com에 kaggle.com 들어간 다음에 뭐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kaggle.com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아마 다른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아마 사인인, 레지스터 뭐 이런 버튼이 있을 텐데 등록하는 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등록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언젠가는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미리 가입해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메뉴 중에 이제 컴페티션 이걸 누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컴페티션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상금 걸려 있는 컴페티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실력이 조금 올라가시면은 이런 데 도전하셔서 이런 상금들도 조금 딱 가면서 명성도 쌓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볼 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컴페티션인 타이타닉 컴페티션을 살펴볼 겁니다. 타이타닉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맨 위에 나오는데요. 요런 내용입니다. 여기 쭉 컴페티션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지만 여기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누르시면은 데이터셋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train.csv, test.csv 이렇게 파일 두 개를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름에 걸맞게 이제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런 파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코드 눌러보시면은 뭐 이
데이터셋 이 컴피티션을 위한 이제 그런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공유해 놓은 그런 그 파일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해 보실 수도 있고, 뭐 모델 눌러보면은 여기서 사용이 된 모델이나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모델을 썼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디스커션 가보면은 사람들이 이 컴피티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더보드 눌러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그 테스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 사람이 생존했는지 생존하지 못했는지 정보가 없는데, 이제 그거를 예측한 다음에 서브미션 프레딕트, 서브밋 프레딕션, 서브밋 프레딕션 요거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 제출을 하면은 그럼 채점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 채점 그 점수가 나오는데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소팅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위에 뭐 1.0 써져 있는 거는 사실 여기에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요거는 그냥 이미 정답이 유출돼 가지고 그냥 그 유출된 정답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맞춘 거고, 이제 보통은 그냥 정상적인 모델 가지고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은 뭐 높아봐야 뭐 한 0.8 몇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냥 가장 간단한 모델로 예측한 그런 파일이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데, 보면은 제공되는 파일 중에 트레인 테스트 말고 뭐 젠더 서브미션이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출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파일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그냥 그 성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남자면은 사망하고 여자면은 생존했다라고 그냥 예측한 아주 간단한 그 예시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 gender.csv 파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뭐 그 892번 승객이 사망했다, 893번 승객이 생존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쭉 만든 다음에 여기다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출해보면, 그러니까 이거 다운로드 제가 이미 받았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이걸 받아서 그냥 제출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제출할 수 있거든요. 제출해보면은 그럼 얘가 서브밋까지 누르면은 얘가 채점도 해줍니다. 그럼 얘가 그냥 가장 단순하게 예측한 모델의 경우에는 0.76555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남자 여자 여부만 가지고 예측했을 때는 그 76% 정도 맞추는 거예요. 그죠? 요런 구성이다. 이 대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예측해서 제출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뭐 캐글 컴피티션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셋에 대해서 질문 없어요? 네. 데이터셋의 이제 그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뭐 train.csv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컴팩트해서 이걸로 볼까요? 네. 얘는 여기 좀 접고 싶은데,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패신저 아이디, 서바이브드, P클래스, 네임, 뭐 성별, 에이지, SIB, SP, 파치, 티켓, 페어 이런 컬럼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컬럼마다 이런 값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패신저 아이디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승객의 그 고유 번호,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 번호 매긴 것을 의미하는 거고, 서바이브드는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를 이제 0, 1로 표시를 한 거예요. B클래스는 그 사람이 구매한 티켓이 1등석인지 2등석인지 3등석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 1, 2로 구성되어 있고, 네임은 이름이고, 그 요거는 성별이죠. 성별을 이제 메일, 피메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한 그런 상태고, 에이지는 나이고, SIB, SP는 저번엔 몰랐는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그냥 그 형제나 배우자의 수, 그러니까 같이 탑승한 형제나 배우자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 그 PARCH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어런트 차일드를 의미하는 것 같던데, 그 부모나 자식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 티켓은 이제 티켓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 페어는 그 티켓의 요금을 나타내는 겁니다. 탑승자마다 요금을 서로 다르게 그 냈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이고요.
요건 이제 train.csv 파일을 살펴본 거고 test.csv 파일을 보면은 모든 컬럼이 다 똑같은데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죠? 서바이브드가 없죠. 네, 서바이브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892번부터 쭉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파일의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패신저 아이디랑 서바이브드 컬럼을 가지고 있고 이제 892번부터 쭉 그 사람이 생존했는지 사망했는지 이걸 이제 CSV 파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CSV 파일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CSV 파일 포맷을 안다 하는 사람. 안다. 모른다. 몰라요? CSV 파일은 그 엑셀 같은 그러니까 엑셀은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엑셀 아시잖아요. 엑셀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거를 텍스트 파일로 만든 거예요. 근데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는데 각 컬럼을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train.csv 파일을 그냥 그 텍스트 에디터로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첫 번째 줄에 이제 컬럼이 이렇게 있고요. 컬럼명이 이렇게 있고 이제 그 밑에 줄부터 이제 각각의 그 샘플들마다 이런 식으로 컴마로 구분되어서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CSV 파일이에요. 됐죠? 됐죠? 네. 이렇게 생겼고 지금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까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train.csv 파일을 읽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설명 써놓은 거고 train.csv 파일을 읽어서 이제 그걸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우리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좀 활용을 할 거예요. 판다스 라이브러리. 근데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고 그 CSV 파일 같이 이제 엑셀 형태의 그런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처리하기 좋게끔 이제 제공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 객체를 다루는 이제 굉장히 편한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뭐 판다스의 뭐 심연까지 바라볼 건 아니고 그냥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함수 몇 개만 좀 사용해 볼 거예요. 이제 그 정도니까 이제 너무 이제 겁먹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판다스를 사용해서 이 train.csv 파일을 이렇게 read underscore csv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그 콜랩 사용할 건데요. 콜랩 사용할 때는 여기 왼쪽에 있는 요 파일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런타임이 가지고 있는 그 디렉토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파일이랑 디렉토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열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은 train.csv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려놓으시면은 그러면은 그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요 버튼 눌러서 train.csv 파일을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판다스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import pandas as pd 한 다음에 보통 이제 이건 컨벤션이에요. 보통 이제 pd로 이름을 지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pd.readcsv 하고 여기에 파일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은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렇게 읽어오게 됩니다. 트레인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내용이랑 비슷하죠?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이렇게 전부 다 볼 게 아니고 뭐 위에 있는 한 10개만 보겠다 하시면은 그냥 train.head 하고 n은 10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앞에 있는 10개 항목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 좀 유용한 게 describe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요 데이터셋 중에서 그 수치형 데이터 컬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컬럼들 중에서 그 수치값만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럼들이 있는데 그 컬럼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줍니다. 거기에 이제 그 NaN이 아닌 그러니까 실제로 값이 들어있는 그 행은 몇 개나 있는지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age의 경우에는 전체가 891개의 행인데 714개만 값이 있고 나머지 이제 100 몇 개는 170개
177개인가요? 177개 같은 경우에는 값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통계를 통해서. 그리고 요 min, std, min 요거는 전부 다 이제 평균 그 분산 그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 그 최소값, 뭐 최대값, 그 전체 분포 중에서 25%에 해당하는 값, 50%에 해당하는 값, 75%에 해당하는 값들을 좀 더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해서 쭉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대충 각각의 컬럼이 이제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age 같은 경우에는 그 NaN 값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 NaN 값들을 좀 미리 처리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트레인 다시 보면은 요 트레인의 age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age 이렇게 하면은 저 age 컬럼만 딱 떼져요. 근데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NaN 이런 값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NaN 값들을 전부 다 그냥 그 좀 나이브하게 평균 나이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나이들의 평균으로 그냥 넣어줄게요. 평균 나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age 뭐 age min이라고 해서 여기 점 min 이렇게 min 함수를 사용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걸 출력을 해보면은 전체 평균이 29.69 정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값을 전부 다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다스 혹은 이제 넘파이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fillNA라는 함수가 있어요. fillNA 얘는 그 NaN 값을 다른 값으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한 거냐면은 지금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고 있는데 이제 fillNA 그러니까 그 해당 데이터셋에서 .fillNA 한 다음에 이 뒤에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값으로 NaN을 전부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train age에 fillNA 한 다음에 여기다가 age min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NaN이었던 값이 지금 평균 값인 29.69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해당 자리에. 근데 이렇게 하고 다시 train.age를 해보면은 사실 값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NaN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그 인플레이스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변환된 것을 리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트레인을 다시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NaN 값이 그 평균 나이로 대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리 나이를 전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거는 그 여기에 있는 컬럼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인하고 테스트 데이터셋 그게 아니죠. 그 트레인 데이터셋 중에서도 그 X랑 Y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랑 Y로 구분해서 저장을 할 건데 X에 사용할 피처들을 좀 먼저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피처를 사용할 거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 P 클래스 그리고 네임은 왠지 필요 없을 것 같고 성별이랑 age 또 SIB, SP 그 PARCH 파츠랑 fair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fair 아니 저 인바크도 쓸까요? 인바크 왠지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피처들만 골라낼 거예요. 이렇게 피처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트레인하고 여기다 피처스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 피처들만 뽑아가지고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거든요. 요거를 X에다가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게 X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Y의 경우에는 트레인에 뭐 뽑으면 되죠? 서바이브드 뽑으면 되잖아요. 서바이브드 대문자였나? 이렇게 뽑아서 이제 Y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 찍어보면은 y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0, 1, 1, 1, 뭐 0, 1,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x랑 y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x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보면은 수치 데이터도 있고, 그죠? P 클래스, 뭐 age, SIB, SP, 파츠, 뭐 이런 수치, 페어 이런 수치 데이터도 있고, 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범주형 데이터잖아요. OX 혹은 범주형 데이터잖아요. 그리고 인바크드 얘도 SC, Q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범주형 데이터잖아요. 이 범주형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핫 인코딩을 하겠습니다. 원핫 인코딩. 이거를 따로 그 모든 경우를 다 처리하는 걸 구현하려면 좀 힘들어서 그냥 원핫 인코딩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OX 데이터 처리하듯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OX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냥 값이 0, 1이면은 그냥 수치 데이터 처리하듯이 처리하면 되잖아요. 0.5에서 0.5보다 작은 값이랑 큰 값으로 분기하면 되잖아요. 이거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냥 모든 애들을 다 수치 데이터로 처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원핫 인코딩으로 만들 건데, 정말 다행인 거는 판다스에서 get dummies라는 함수를 제공을 해요. 여기에 x를 한번 넣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마법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보면은 요 수치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성별 같은 경우에는 메일, 피메일 이렇게 그냥 수치가 아닌 값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아 얘는 범주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알아서 이렇게 컬럼으로 만들어줘요. 그 성별, 피메일, 성별, 메일 한 다음에 피메일이었던 애들은 이제 여기다 true를 이렇게 넣어주고, 메일이었던 애들은 여기다가 true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인바크드도 마찬가지예요. 인바크드도 C, Q, S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셋 중에 있었던 애들만 이제 true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 false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 false, true, fals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어색하실 수 있는데, 그냥 어차피 false는 파이썬에서 0으로 처리하고 true는 1로 처리하거든요. 이거 수치 데이터라고 그냥 보셔도 돼요. 됐죠? 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를 get dummies 한 거를 엑셀에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를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시 x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y는 출력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 전처리 끝이에요. 어렵나요 혹시?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 질문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미리 전처리하면은 이제 그 디시전 트리로 처리하기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바로 디시전 트리 이제 구현을 할 건데요. 디시전 트리 구현하기 전에 사이킨런 먼저 좀 해볼까요? 이제 그 최종적으로 어떤 걸 우리가 보고 싶은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이킨런에 있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는 어디에 있냐면 사이킨런의 트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임포트를 하시고요. 트리 생성할 거면은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생성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fit 함수를 사용해서 그 x랑 y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 정확도를 측정할 때는 그 예측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셋을 이렇게 프레딕트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y 값이랑 비교해서 이제 평균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걔가 예측 정확도가 되겠죠.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 import sklearn 승런.tree 아니 from 네 import decision tree classifier 요거를 요걸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델을 이렇게 만들게요. decision tree classifier의 max depth는 뭔지 혹시 이해 바로 되세요? 그 트리 만들 건데 그 트리의 그 height 있잖아요. 트리의 height를 몇 가지 만들 것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depth가 3이면은 height가 이제 3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대 3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모델.fit 한 다음에 여기다가 x랑 y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제 그냥 numPy로 변환해서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values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y도 마찬가지로 values 하면은 numpy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x를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x.values라고 하면은 그 값들만 numpy 데이터로 뽑아줘요. 이렇게 numpy 형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y도 마찬가지로 y가 원래는 그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 values 이렇게 눌러보면은 numpy 형식으로 이렇게 뽑아줍니다. 네. 이런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 fit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생성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점 이제 predict 하고 여기다가 다시 x values를 넣어보면은, 그러니까 x values를 가지고 이제 트레인을 했지만 어쨌든 그 트레인 로스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인 어큐러시를 여기 predict 해보면은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그 트리를 가지고 각각의 승객들이 생존했을지 생존하지 않았을지를 예측해 본 그 결과예요. 이제 0이면은 죽었을 거다, 1이면은 살았을 거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요거는 예측 값이고 실제 값은 y잖아요. y.values 얘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두 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model.predict에 얘가 이제 y.values랑 같은지 이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같으면은 true, 틀리면은 false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numpy나 파이썬 기본에서는 true는 1이고 false는 0으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평균을 내면은 그게 이 모델의 어큐러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뎁스가 3인 트리를 만들었을 때 그 트레이닝 어큐러시가 0.827 정도로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됐죠? 요게 그 사이킨런에서 제공하는 디시전 트리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잖아요. 트리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아이고, 요거는 여기다가 냅두고 이렇게 냅두고 여기 그 import skrun에 아이고 from import tree 이렇게 해서 트리를 좀 import를 따로 할게요. 그리고 트리에 plot tree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성한 디시전 트리의 모델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럼 얘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지금 막 글씨도 좀 잘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 글씨를 키우기 위해서 얘가 지금 매트플론 라이브러리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import matplot library pyplot as plt 이렇게 해서 plt의 figure의 fig 사이즈였나? 네, fig 사이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5에 8 이렇게 해볼까요? 좀 커지려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면은 뭐 처음 분기는 이제 5번째 피처를 가지고 걔가 0.5보다 작으면은 요쪽, 크면은 오른쪽 이렇게 분기가 되고, 얘는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인덱스에 있는 피처를 가지고 6.5를 기준으로 얘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 이렇게 분기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트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기 x5가 x 5번째 인덱스가 이게 성별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걸 여기 그 플롯 트리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를 좀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피처 네임스 여기에 그 x의 컬럼명들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원래는 x의 5번째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그냥 그 컬럼명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보면은 첫 번째 분기는
이제 여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분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나이를 가지고 이제 분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뭐 형제 수를 가지고 분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얘가 예측하는 게 생존인지 사망인지를 좀 색깔로 더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색깔로 표시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field를 true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럼 색깔로 색칠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파란색이 왠지 생존인 것 같고요. 이제 이제 빨간색이 사망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요것도 좀 보기 위해서 이게 클래스 네임스라는 이게 파라미터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첫 번째 거는 죽었다, 두 번째 거는 살았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그럼 여기 그림에다가 이걸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클래스가 얘는 여기에서 판단하건대 이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산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됐죠? 요 트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여자하고 클래스가 2.5, 그러니까 1등급이나 2등급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클래스가 높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생존을 하네요. 그죠? 나이가 여기가 적은 거고 여기가 많은 거니까. 네.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여성이고 부유하고 나이가 많으면은 생존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남자면 일단 웬만하면 다 죽고, 근데 그 중에서도 형제들이 많은 사람이면은 그래도 좀 산다. 왠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많은 사람들이 사네요. 네.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 사이킨런으로 구현하는 거는 너무 쉽죠? 그죠? 여기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여기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볼 겁니다. 직접 구현을 해볼 건데, 지금 보니까 지금 11시 6분이면은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우리 45분까지인가요? 그죠? 45분까지죠? 그렇게 이걸 다 구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구현 내용인데요. 근데 우리가 트리를 구현을 할 거잖아요. 그죠? 자료구조 다들 배우셨죠? 지금 배우고 계신가요? 자료구조 배웠다, 자료구조 들었다, 듣고 있다, 안 들었다. 그래요? 혹시 다른 과?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혹시 코딩 좀 잘하세요? 아니, 못해요? 잘하세요? 자신감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그러면은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포함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물어보세요. 뭐 주변 친구들한테든 저한테든 아니면 챗GPT한테든 좀 물어보고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트리를 구현하는 거다 보니까 좀 포인터 개념을 좀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 노드를 만들고 각 노드의 왼쪽 자식, 오른쪽 자식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그럼 이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노드를 클래스로 구현하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녹화하고 있나요? 갑자기 문득 하고 있군요. 네, 클래스로 구현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클래스로. 이 클래스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맨 처음 루트 노드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샘플의 수, 그죠? 요 샘플의 수가 처음에 궁금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샘플들 중에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생존자가 몇 명인지를 이제 세고 싶습니다. 그죠? 그걸 n samples per class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 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망자 뭐 571명, 생존자 뭐 425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장할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요거 합친 뭐 이게 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891명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걸 저장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predicted class는 그냥 여기서는 사망자가 더 많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사망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정보고, 요 밑에 있는 이 넷은 그 분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눌 때 그 나누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피처 인덱스는 그 피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 뭐 에이지가 있고 뭐 성별이 있고 또 뭐 있죠? 그 뭐 SI, BSP 뭐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만약 0번, 1번, 2번이었다고 하면은 이 피처가 뭐 0번째 피처인지 1번째 피처인지 2번째 피처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성별로 분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성별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눴다라고 하면 성별이 들어가 있고, 성별은 0이랑 1밖에 없잖아요. 0이랑 1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스레숄드는 자동적으로 0.5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에이지라고 하면은 이 나이도 그 스레숄드를 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니 임퓨리티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얘가 나이를 뭐 6.5세로 해서 나눌 건지 뭐 25세로 해서 나눌 건지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스레숄드라고 하거든요. 그 스레숄드, 그러니까 그 에이지에서 그 스레숄드가 몇인지 그걸 이제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기를 할 건지. 그리고 이제 self.left는 이제 왼쪽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self.right는 오른쪽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요 어떻게 구현할지 좀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네, 그래서 노드 먼저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그냥 요거 사실 복사 붙여넣기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할 건데 요거 그냥 여기다 그냥 쓸게요. 클래스 노드를 만들 거고, 여기는 df init 셀프하고 여기다가 넣어줄 값이 진이 넣어주고, 일단 여기다가 먼저 해볼까요? 네, self.진이는 진이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self.nsamples 여기에 속해 있는 데이터의 수, 뭐 nsamples, 여기도 nsamples가 필요하겠네요. self.nsamples per class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 self.predict prediction 뭐 result 뭐 여기서 뭐라고 했지? predicted class라고 했네요. predicted class. 여기는 predicted class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이 기본 정보고, 그 다음은 만약에 그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그 피처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반으로 쪼갤 거면은 그때의 정보, 또 쪼갰을 때의 정보, 피처 인덱스랑, 처음에는 그냥 그 -1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스레숄드 이렇게, 그리고 self.left랑, 아이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논이겠죠. self.right도 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직접 구현을 할 건데, 여기에서 그 처음에 받는 파라미터는 맥스 뎁스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맥스 뎁스를 가지고
여기 구현을 잘못했네요. 맥스뎁스 입력된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lf.tree, 얘는 그 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트리에 이제 루트 노드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이 루트 노드가 이제 처음에 생성할 때는 없으니까 그냥 처음에 논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요것도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여기에 클래스의 decision tree classifier 이렇게 만들고 init에 self max depth는 뭐 디폴트 값을 3으로 주고요. 그리고 self.max depth에다가 max depth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self.tree, 얘가 이제 그 트리의 루트 노드가 될 텐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none을 넣어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ef fit 함수를 구현을 할 건데, 이 fit 함수가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 x랑 y가 주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트리를 실제로 빌드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빌드 트리라는 그 제기 함수를 하나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self.buildTree를 만들 거고, 여기에 x랑 y를 넣어주고, 지금 뭐 그 max depth를, 그러니까 depth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노드를 리턴하게끔, 그 해당 루트 노드를 리턴하게끔 그렇게 구현을 할 거고, 노드가 리턴 되니까 그걸 self.tree에다 넣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구현을 할 거고요. 그죠? 그냥 요거는 그냥 받아쓰기 할게요. self.tree는 self. 그 build tree, 여기에다가 x랑 y를 받아야겠네요. x랑 y 이렇게 받고, x, y, depth는 이제 self.max depth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요거를 위한 빌드 트리를 구현을 해야겠죠. 빌드 트리 셀프의 x, y, depth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제 구현하면 될 건데, 일단은 그냥 패스로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곧 구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레딕트 할 때는 그냥 x만 주어지겠죠. 이제 y는 없으니까 x만 주어졌을 때 그 x 안에 있는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이제 predict1이라는 함수를 구현해서 여기다가 이 x를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예측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리턴해 줄 건데, 이제 그 리턴되는 값들을 전부 다 배열로 만들어서 다시 리턴을 해줄 겁니다. 한꺼번에 예측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edict, 얘는 셀프의 x만 받을 건데, return numpy import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np에 array로 만들어 줄 거고, 여기는 모든 x에 대해서 predict1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예측되게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predict1도 구현을 해야겠죠. def predict1 얘를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조금 이따가 구현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어떤 y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y도 어떤 샘플이 주어졌을 때 그 샘플들에서 그 생존자가 몇 명이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요걸 알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지니 임퓨리티를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지니 임퓨리티 계산하는 함수 지니를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니. 그럼 얘는 어차피 y만 있으면 되죠. 그죠? x는 필요 없잖아요. 임퓨리티 계산할 때 y만 있으면 되니까 y를 받을 거고, 이것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것도 셀프 그죠? 요걸 빠뜨렸네요. 네. 그러면 다 됐나? 구현해야 될 게? find best split을 구현을 해야겠네요. 네. 우리가 이제 빌드 트리 할 때 그 노드를 만든 다음에 그 노드에서 이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서 이제 분기를 할 거잖아요. 이제 분기를 하려면은 어느 지점에서 분기를 해야 그 지니 임퓨리티가 가장 낮은지를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그 조사하는 함수를 우리는 그 find best split 함수로 이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df find best split. find best split 할 건데 얘는 x랑 y가 다 필요하겠죠. 지니 임퓨리티도 계산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됐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구현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함수들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네, 먼저 지니 임퓨리티 계산하는 거 해볼까요? 지니 임퓨리티 계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그 y 값이 111001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얘 지니 임퓨리티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넘파이가 있다고 하면은 얘 지니 임퓨리티 계산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수식대로 하면 되죠. 지니 임퓨리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니 임퓨리티의 정의인데 요거랑 결과가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1 빼기 각각의 확률의 제곱을 빼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에서 이제 각각의 확률의 제곱을 다 빼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1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1일 확률은 전체 6개 중에 4개가 1이니까 6분의 4가 될 거고 0일 확률은 6분의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니 임퓨리티 계산하려면은 1 빼기 4 나누기 6의 제곱 그죠? 여기 제곱 빼기 2 나누기 6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구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구현할 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df 진이 이렇게 그 계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다, 그냥 여기다 바로 할까요? 여기다 바로 하면은 y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하면은 우리 진이 임퓨리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먼저 그 n 샘플스 그러니까 그냥 n이라고 할까요? n은 len y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각 클래스마다 그 개수는 그냥 그 numPy의 빈 카운트를 가지고 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에 y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n per 클래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0이 2개, 1이 4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for 뭐 a in n per 클래스 여기서 진이 값은 처음에 뭐 1.0이었는데 진이 빼기는 a 나누기 전체 개수 이렇게 하고 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진위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함수라고 하면은 리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진위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0.4444가 된다. 근데 우리 아까 그 만들었던 요 데이터에서 진위 인피니티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0.473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요거에 따라서 이제 진위 인피니티 함수를 구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y 받으면은 n per 클래스 계산하고 진위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리턴 진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이러면은 진위 인피니티 계산이 끝나겠습니다. 어렵나요, 여러분들?
할만하죠? 네. 지금 살짝 다들 포기하고 이거 나중에 동영상 봐야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고 있나요? 좀 빠르긴 하죠.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우다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find best split 요거를 이제 구현을 할 건데, 얘는 일단 어떤 피처, 각 피처마다 스플릿 되는 포인트를, 그러니까 스레숄드를 다 조사를 해보면서, 근데 그 중에서 지니 임퓨리티가 가장 낮은 애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찾은 다음에 그때의 스레숄드랑 그때의 피처를 리턴해 주게끔 그렇게 구현을 할 거예요. 그렇게 구현을 할 거고, 그냥 요거는 코드를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코드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냥 X 쉐입 사용해서 N 샘플스랑 N 피처스 그냥 뽑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베스트 그러니까 지니 값은 제일 큰 값이 1.0이거든요. 제일 큰 값이 1.0이라서 일단 가장 나쁜 1.0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피처랑 베스트 스레숄드 변수를 처음에 그냥 선언을 해줍니다. 그냥 마이너스 1로, 처음에 마이너스 1이면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선언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피처들마다 이 아래에 있는 코드를 반복할 거예요. 모든 피처들마다. 여기서 이제 np 유니크 하고 x하고 피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뭐냐면은 지금 어떤 테이블이 있으면은 여기 이 피처 있잖아요. 이 피처를 이제 뽑아낸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np 유니크 하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1, 2, 3, 3, 뭐 2, 3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여기에 지금 1이랑 2랑 3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1, 2, 3 이런 배열이 리턴이 돼요. 여기에 존재하는 애들만 이렇게 뽑아주는, 그러니까 셋이랑 비슷한 함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레숄드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스레숄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스레숄드가 되는 거죠. 스레숄드에 대해서 이 값보다 작은 것의 개수를 세요. 개수를 센다기보다 작은 것의 그 인덱스를 구해요. 각 피처가 그 스레숄드보다 작은 애들의 인덱스를 구하고, 그럼 요거 하면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 아이템들은 true가 되고 아닌 애들은 false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물결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true는 false가 되고 false는 true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왼쪽에 속하는 애들이랑 오른쪽에 속하는 애들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구현한 그 지니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 왼쪽 그룹이랑 오른쪽 그룹의 지니 인피니티를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 크기를 가지고 전체 샘플 분의 왼쪽 샘플의 수, 오른쪽 샘플의 수 가지고 레프트 지니랑 라이트 지니를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이렇게 나눈 지니 인피니티의 크기가 여태까지 봤던 베스트보다 작으면 그럼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베스트 지니는 지니, 베스트 피처는 피처, 베스트 스레숄드는 스레숄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이걸 다 돌고 나면은 모든 피처들과 이제 모든 스레숄드들 중에서 어떤 걸로 나눴을 때 이제 가장 지니 인피니티가 낮아지는지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 베스트 피처랑 베스트 스레숄드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됐죠? 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 시간이 왠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네, 요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저라면은 이것보단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그냥 사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어제 구현을 해놓은 거라서, 어제 만든 자료라서, 근데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구현해 하고 구현한 건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냥 이거 요 피처 뽑은 다음에 얘를 소트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부터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제 확률 계산하면은 이렇게 일일이 그 피처들 조건 안 찾아도 구할 수 있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네,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find best split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빌드 트리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트리를 구성하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리 구성하는 부분은 처음에 만약에 뎁스가 0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그 분기를 안 하는 거니까 그냥 논을 리턴해 주면 되겠고요. 그죠? 뎁스가 마이너스면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논을 리턴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그냥 말 그대로 현재 노드를 생성하는 겁니다. 현재 그 트리의 노드를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하는 건데 그냥 진입값 계산해서 넣어주고, 샘플 수 계산해서 넣어주고, 요 nsamples per 클래스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np 빈 카운트로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맥스인애를 뽑아서 이제 프레디티드 클래스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노드를 만들어 줄 거고, 근데 만약에 노드의 그 진입 값이, 그러니까 우리 계산한 이 값이 0이면은 이미 한쪽에 다 쏠린 거잖아요. 모두 다 생존했거나 모두 다 사망한 상태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걸 분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냥 노드를 리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상태로 노드를 리턴해 주면 되겠고, 그게 아니면 밑에 부분을 더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분기를 할 건데 find best split 우리 구현한 걸 활용을 해서 이제 가장 진입 임퓨리티가 낮아지는 그때 피처와 스레이숄드를 찾습니다. 이렇게 찾고요. 그래서 이제 노드 피처 인덱스랑 노드 스레이숄드에다가 얘를 넣어줘요. 여기 생성한 거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레프트 인덱스랑 라이트 인덱스는 이제 앞에서 그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 피처, 이제 베스트 피처에 해당하는 거를 뽑은 다음에 걔가 스레이숄드보다 작은 애는 왼쪽, 큰 애는 이제 오른쪽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에 x랑 y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얘네들 가지고 재규적으로 빌드 트리 함수를 다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맨 위에 있는 노드 만들고 왼쪽 오른쪽에 가서 또 만들고 또 각각마다 또 왼쪽 오른쪽으로 가서 또 만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겠죠. 이런 식으로 트리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 예측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예측합니다. 이렇게 트리가 완성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트리 이렇게 여기서 이제 처음에 맨 위에 있는 이 노드가 이제 self.tree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 있으니까 얘를 그냥 노드라는 변수에 넣어준 다음에 이걸 재기함수로 구현해도 되고, 근데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while문으로 구현해도 되는데 이제 while문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냥 while문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노드.left가 널이 아니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이 리프 노드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프 노드가 아니면은 그 지금 여기서 분기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 조건을 확인해서 그 노드의 피처 인덱스를 뽑은 다음에 얘가 만약에 노드의 스레이숄드, 여기 이 노드에서 나누는 그 스레이숄드의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왼쪽에 있으면은 노드를 노드 레프트로 옮겨주고, 오른쪽에 있으면은 노드를 노드 라이트로 옮겨줍니다. 요거를 리프 노드를 만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반복하면은 이제 쭉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그때 프레디티드 클래스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망이니까 사망을 리턴해주게 되겠죠. 그렇게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사이킨런으로 했었던 거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하고 fit 하면은 트리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모델.predict에서 x 밸류스를 넣어주게 되면은 예측한 그 결과가 나오게 되고, 걔가 이제 y랑 얼마나 같은지를 한번 측정해 보면은 똑같이 0.827 정도가 나온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직접 구현은 못하고 그냥 코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과제 내드릴 테니까 꼭 실습은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당부하건대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해도 코드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줄 한 줄 쳐보시면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구현을 하는지를 좀 음미하시면서 그렇게 그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또 얘기를 할게, 그 과제로 같이 보내드릴게, 그 아까 전에 캑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그 캑을 그 정답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한번 올려보세요. 몇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케어 컴피티션 여러분들 돈 버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 방법 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 타이타닉뿐만이 아니고 여기 컴피티션 가보면은 돈 주는 거 많이 있으니까 이거 뭐 얼마야?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시 뭐 거의 한 14억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 여기 가서 1등 하시면 14억 버시는 거예요. 인생 한 방 아니에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고 되게 많네요. 여기 보면은 그죠?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마 어딘가 나올 거예요. 이 스웩 이런 거 너무 양아치 아니에요? 돈을 줘야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끝까지 실습을 못하고 막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직접 실습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꼭 해보세요. 네.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 없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